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가 학교에 관한 이야기, 교육에 관한 이야기 나눕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달중 교장 이규철입니다. 972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깨비쌤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학교를 이제 잘 개학도 이제 맞이하고 이제 하는 2026년에 본격적으로 여는 시즌이 왔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가 약간 뭐 책임이나 뭐 자율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뭐 따로 있으신가요, 97쌤? 언제가 제일 무거우세요? 예, 하여튼 뭐 휴일에 전화가 갑자기 온다. 그러면 갑자기 그죠? 무슨 일이지? 왜 하지? 학교 무슨 일 있나?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그때가 제일 순간적으로 갑자기. 우리 실장님이 그냥 전화 걸어도 왜 걸었어? 이렇게 선바디가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나오는 말이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평상시에만 얘기했다 그러면 그래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전화는 그렇게 안 받게 되는데 상냥하게 하는데 갑자기 주말에 하는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학교에 갑자기 덜컹 주말에는 전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카톡도 금지. 네, 우리 깨비쌤은 언제? 뭐 주말에 저는 별로 전화 받아본 적은 없고 뭔가 학교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 있잖아요. 그게 그런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고민이 좀 되죠. 저도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의뢰하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 최선일까? 이런 네네. 고민들을 할 때 이게 무게가 좀 있구나,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서 두 분을 이렇게 뵈면 되게 다른 교장 선생님들 좀 다른 결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좀 더 아이들과 학부모님이라든지 학교에 좀 더 열정을 쏟으시는 만큼 사실 이런 시도들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또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늘 응원하게 됩니다. 두 분 화이팅입니다. 올해도 2026년 네, 화이팅입니다.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치는 지치셨잖아요. 예. 네. 오늘은 이제 중요한 삶의 역량 중에 하나인 책임과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학교와 가정, 사회, 모든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 그래서 그걸 책임지는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혼자 잘 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하고 나서 그거에 이제 어떤 책임지는 것, 결과를 돌아보는 것까지 연결성이 있는데요. 이 태도가 뭐 친구 관계, 공동체, 뭐 미래 사회 여러 가지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또 학교 현장이 어떤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과 독립성은 학교 교육에서 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길러야 한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깨비쌤. 저는 결국은 학교가 이거 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독립적이지 않은 인간을 독립적으로 연습시키는 거. 그리고 독립은 책임지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년기 내내, 뭐 초등도 그렇겠지만 학년기 내내 하나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게 만드는 게 학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뭐 그러려고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97쌤은 좀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중학교 친구들이라서. 네. 그러니까 중학교는 우리가 보는 독립의 시기라죠.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지는데 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로부터 분리해요. 분리부터 나의 삶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랬을 때 독립적인 것이 되죠. 그때 자아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어서 신뢰감이 있으면 그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분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늘 캥거루 부모로 그쵸. 헬리콥터 부모로 늘 이렇게 엄마 이렇게 찾아가는
나중에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엄마의 결정을 따르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특히 자기가 결정하고 실패에 대한 허용?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평가회 할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애들 수행평가 실패한 거에 대한 기회만의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평가에서도 그 내가 20점 만점에 16점 받았으면 0.1.2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1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로 받 네네네. 이렇게 실제로 됐을 때 아이들이 실패해도 나에겐 또 기회가 있구나. 우리나라 교육은 실패하면 만회를 안 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로 끝나죠. 고등학교는. 네. 근데 중학교만큼은 좀 평가에서조차도 기회를 주면 괜찮아. 말만 실패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 과정 안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약간 실패 파티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나중에 다 자랑잔치만 하게 돼. 아니면 실패. 나의 그러니까 실패가 괜찮은 학교는 저는 그게 좋은 학교라고. 네네. 교장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너 개인의 책임으로 두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만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면 그죠? 안정감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뭐 실패도 괜찮네. 그러면 아마 독립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연결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학생들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감 있는 행동 이게 이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단순한 자율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순 자율과 그리고 책임감 있는 독립 이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깨비쌤. 그 자율에는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 이런 건 사실 되게 무한한 책임을 가진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책 제목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시키는 거 할 때가 제일 편해요. 근데 이 자율하니까 저는 아까 이거 딱 보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자율균형 미래가 키워드인데 근데 자율이라고 해놓고 어떤 틀을 줘요. 근데 틀이 되게 조그마. 틀이 되게 조그맣고 그 안에서만 자율이야. 그 안에서만 자율이야. 이런 자율 말고 틀 자체를 좀 만들 수 있는 자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그걸 연습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 그 경기도 교육청의 자율은 초등학교의 연습 수준이다. 초등학교는 틀을 줘야 돼요. 어릴 때는 틀을 좀 작게 주고 안에서 연습하는 경험을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틀을 좀 크게 주고 성인이 되면 이제 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틀을 어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해도 괜찮아, 안전해. 그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자율이 좀 필요해요. 네, 우리 구칠쌤 중학생들은 정말 선 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손흥민이 공을 잘 차지. 잘 찰 수 있는 건 뭘까? 백태클 하면 안 되고 업사이드 하면 안 되고 축구장 안에서 손흥민은 굉장히 규칙을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잘하는 것 같아.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근데 그거는 되게 큰 테두리가 좀 있어야겠죠. 큰 테두리. 그러니까 타인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폐해를 끼치는 건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와 자유를 딱 부딪힐 때, 너의 자유와 나의 자유 부딪혔을 때, 그럼 너의 자유가 중에 너의 자유가 이렇게 싸우면, 그죠? 상충될 때, 저는 이제 공공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회 이익도 중요하죠. 공공성이라는 안에서의 자유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학교 수준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는 학습 목표가 활동 1, 활동 2, 활동 3 있잖아요. 중학교는 활동 1, 활동 3은 없어요, 사실은. 학습 목표 딱 있고 그냥. 고등학교 가면 더 그렇죠? 대학교는 학습 목표도 없고 잘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근데 그런 약간 그 자율의 수준도 이렇게 학급에 따라서
뭐 넘어져야 된다라는 거. 지금 획일화된 자율이 딱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딱 정량적인 자율. 네, 저는 네. 정량적 자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네. 그거 수치에 맞추면 다 자율이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제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시도해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학교인데,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 뭐 자치회가 됐든 동아리가 됐든 프로젝트 학습이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실천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깨비쌤. 근데 초등은 지금 이제 올해 26년에 5, 6학년까지 22 개정교육과정이 다 들어와요. 근데 개정교육과정 총론 취지 자체는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뭐 민주시민교육, 그래서 학생 주도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방향은 그래요. 근데 방향 교사들이 자기 주도적인 주도성을 발휘할 만한 여건, 뭐 자율성 이런 게 교사들에게 되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2학년 같은 경우는 1, 2학년 교과서가 요새 제목이 통합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이랬다가 교과서 제목 자체가 인물, 발명, 물건 그래요.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발명이라는 물건인가 발명이라는 그 교과서 주제가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를 바꿨으면 좋겠어? 뭐를 발명은 이제 바꾸는 거에서 시작하니까 뭐를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밤마다 아이들이 이제 의견을 막 내서 어떤 반은 제가 뭐 놀이기구 그 주제가 물건이었나? 놀이기구 타러 갔는데요. 뭐 이게 그 슬라이드 타는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뭐 스릴 있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걸 하고 다른 반은 또 밖에 나가서 뭘 찾고. 그래서 어떤 반은 세 반이었는데 한 반은 그 롤러 그 뭐죠? 타는 거? 티익스프레스 같이 생긴 네네. 거. 그거를 만들어서 탁구공을 그 협업으로 한 세모둠이 탁구공을 넣으면 되게 끝까지 가는 거를 종이로 있게. 판자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너무 애들이 멋있다. 4주. 초등학교세요? 4주.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걸 잘하는구나. 그거를 만들었고 딴 반은 또 뭐 장난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자동차. 과정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안 해도 됐네. 그냥 거기 박다를 원래 잘하는 근데 거예요. 교육 과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그거를 놀랐는데. 실현하는 능력을 교사들이 갖춰야 되죠. 근데 이제 3, 4, 5, 6학년에 자율 시간도 생겼지만 교사들한테도 조작하고 재구성하는 권리가 되게 커지고 학생들한 그 권리 안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묻게 되어 있어서 그런 교육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뭐 창체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에만 어떻게 할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물었다면 요새는 이제 교육 과정 안에서도 그렇게 질문하고 같이 함께 구성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해요. 선행은 같이 주제 교육 과정 출발은 같이 하는데 그 컨텐츠 가는 방향 이런 거는 많이 결과물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끝날 때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러고 뭐가 평가도 같이 하고 이번에는 뭐 의논이 좀 잘 안 됐어요. 뭐 쟤는 조금 별로 참여 안 했는데 다음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애들이 더 정확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 보는 눈은. 그런 거를 냉정하게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짜니까 네.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97쌤.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 학생 자치회 2명과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선생님들 워크숍 때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조현선 학생은 미래 사회 직업 변화에 대한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해달라. 우리 학교 현황은 이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교과에서 다 했고요. 이우성 학생들은 이제 학생의 부회장인데, 얘가 부회장인데, 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과목별로 쫙 해왔어요. 선생님이 뭐 뜨끔하는 거지.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해온 거야. 뭐 그리고 사실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 수업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 에너지 분석 데이터가 있다. 우리가 뭐 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는데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에서 통계 수업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는지를 좀 알고 싶다. 음식 쓰레기 양 같은 경우 막 이런 것들 같이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 시간 뭐였냐면 교과 통합 학습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거 받았어. 받아서 너무 의미 있다. 교육 과정에다 바로 집어넣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도덕 시간에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얘기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모든 교과에 그러니까 교과에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경우도 계절별로 식물 사진첩 학교 속 그리기를 했으면 좋겠다. 넣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영어에는 영어 뭐 슬로건 제가 이런 주도에 대한 이야기들 심지어 이런 얘기가 들어. 우리가 이벤트 하면 간식을 주더라. 간식 주지 말아라. 우리는 대나무 칫솔을 줬으면 좋겠다. 그걸 재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애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선생님들 간식 주지 말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안 받겠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버려지는 물건들 업사이클을 했으면 좋겠고 원탁 토의를 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하는 거죠. 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의 교육 과정에 학교 생활에 아이의 목소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반영되는가. 뭐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 의견을 낸 친구들은 처음에 이거를 진짜 받아서 해주실까 했는데 선생님이 해주셔. 그럼 학교 생활 너무 신나고 그 과목은 열정적으로 들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너무 수학 좋네요. 선생님이 제가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실제로 이걸 받아서 우리 이거 집어넣는다. 예를 들면 3월달, 4월달, 5월달 이제 통합이니까 자기는 요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 수학 선생님 이걸 어디다 집어야 되냐. 애들이 들어왔으니까 통계가 저 뒤쪽에 있는데 앞에부터 끌어와가지고 해야지 쭉 이제 연결해서 그쵸. 하면 그래서 알려니까. 학생들이 자기 입으로 뱉었고 욕을 했고 그럼 같이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건 산출물이 중요하다. 그쵸. 수행평가, 그러면 평가도 있었어요. 평가로 해서 그 집어넣게. 그럼 아이들 목소리가 실제로 교육 과정에 반영돼서 산출물로 나와. 그러면 더 책임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좀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막 박수를 많이 쳤어요. 근데 2월에 하니까 더 좋으네요. 일부러 제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근데 2월에 하지 않으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덕양이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면 내년에는 학부모님들 불러다. 그 자치하는 임원들 한 10명을 불러. 그다음에 학생들도 10명을 불러.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같이 모여서. 자는 거야 이제. 우리가 27년에 박달중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서로 같이 얘기해서. 같이 얘기해서 뺄 건 빼고 막 이렇게 덕양 있을 때는 앨범 없애자 그랬어요. 없앴어요. 이제 그렇게 그 아이들의 반영이 바로 학교 생활에 될 수 있더라고. 호스트는 다 애들이 하고. 실제적으로 참 민주적이면서 책임도 짓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맞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약간 좋은 거죠. 좋은 이야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실은 좀 걱정했는데 선생님들은 막 박수 치더라고. 왜냐면 본인들 아이디어보다 훨씬 좋죠. 애들 아이디어가 더 좋아. 그렇죠. 그 애들이 그리고 사실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서 이 수업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요즘 뭘 좋아하는지는 사실 따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이런 저도 이제 이제 미디어 수업을 하는 강사로서 애들이 요새 이렇게 유행하나? 뭐 이거 그러면 저 물어볼 때 요새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엄마 이거 구리다고 안 쓴다고 이제. 그런데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라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책임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주도성이 길러지겠죠. 네. 이 과정은 되게 정교하게 짜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또 책임감 있게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면 아이들이 더 잘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잠깐 아까 얘기 나왔는데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교육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깨비쌤 어떨까요?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동아리 특히 교과보다는 동아리나 창체에서 뭔가를 계획해서 주도할 때 어른이 보기엔 저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허무맹랑하거나. 근데 그냥 냅두는 경우도 많아요.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그러면 일부러 실패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게 늘 성공하면서 배우는 것보단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찰은 성공하면 할 게 없어요. 좋아요, 좋았어요 이러고 끝나지만 실패하거나 허점이 많으면 성찰할 게 많잖아요. 왜 안 됐는지를 찾아야 되고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되는 게 실패인 것 같아서 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오히려 유의미하게 엮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 또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또 더 나은 쪽으로 방향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실패는 사실 뭐 틀리고 잘못되고 없애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97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희는 단합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심장박동 축제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학급별로 자기들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 테마 만들고 그거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녀요. 어느 반은 되게 많이 몰려와. 쫙. 어느 반은 지들만 있어. 지들도 없어. 그 운영하는 애들만.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폭망한 거 지들 말에 하면 폭망한 거야. 그래서 막 호객행위를 데려와도 안 가. 이제 이런 걸 되면 이제 그게 왜냐면 그 과정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통해서 우리는 왜 안 됐을까? 근데 애들이 그래도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다 올림픽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뭐 단체 줄넘기 이런 걸 많이 해요, 사실은. 그쵸, 단합한 것들을. 그럼 애들이 막 걸렸어도 괜찮아. 이런 거에 사실은 보통은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줄넘기 20개 할 걸 16개 못해서 이렇게 너 이렇게 왜 못해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그것들이 뭐 속은 상하겠죠 아마. 예. 왜냐면 약간 신체 능력이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런 애들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애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100% 성공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성장 단계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휴지가 있고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처럼 요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왜 부모님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너 왜 틀렸어? 왜 실패했어?를 사실 학교에서보다 학부모님도 되게 엄격하게 내 아이를 채찍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 또한 아이들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요런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이야기 더 이어갈게요. 우리 깨비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제가 그 라디오 듣다가 김창완 밴드가 김창완 씨 산울림 아시죠? 네. 집 옆에 중학교가 있대요. 오. 그래서 거기 교장 선생님이랑 아이들하고 녹음을 하고 싶다. 그래서 중2의 중학생의 떼창을 노린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2 애들과 노래를 같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오. 김창완 밴드의 사랑해. 오, 그래요? 너무 좋다. 네. 중학교 애들? 오, 함께 그리고 김창완 밴드가 네. 중이라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만나고 힘들었나? 사랑해 만들면서. 콘서트 내가 갔었는데 괜찮아. 네, 함께 좋아요. 사랑해. 듣겠습니다. 네.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교육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책임과 독립성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선택,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사실 내가 자유롭게 아까 이제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책임 있는 선택이 다른 사람과의 배려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책임감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 거는 사실 학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그 집에서는 거의 유아독존이잖아요. 혼자 존재하는 존재하고 요새는 다 아이가 하나여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경우는 이모, 삼촌 8명이 한 아이를 바라보고 잘했다 이렇게 커갖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다른 존재들이 되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 의견이나 자기의 행동에 아닌데 나는 이건데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초등학교는 관계로 가려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쟤는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지? 왜 지 맘대로 하지?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다 보면 한 3, 4학년쯤 되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싫을까 좋을까 뭐 불편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것과 나를 돌아보는 것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배워야 되는 네. 덕목들이죠. 네. 사실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 책임질 일도 없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처음 들어왔을 때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한 행동도 이 다른 사람의 관계한테 아무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게 학교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의 행동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네? 왜 이러지? 막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97쌤, 우리 학교, 특히 중학교에 가면 이제 더 이런 관계 안에 책임질 행동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 학생들이 책임을 배우는 거는 학급 자치에서 배우게 됐죠. 자기 역할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다 1인 1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역할이라는 얘기를 한 친구가 안 하면 누군가 그걸 대신해 줘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걸 또 버거워하죠. 그걸 해내야 되니까. 만약에 안 했을 때 친구들로부터 이제 뭐 협력도 받겠지만 또 뭐라고 얘기도 들으니까 본인이 이걸 애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자기 역할을 n분의 1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학급자치와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급자치랑 동아리 또 다르더라고요. 동아리에서 또 동아리 정말 자기가 원하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회장은 진짜 열심히 해요. 아주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감을 갖고 하는 그 동아리는 잘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했다 그러면 걔네들 이제 방종이 되는 거야, 이제. 자율적으로 놔두면.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 결국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책임감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그 지위에 맞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리를 부여하면 애들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학생회장, 자치부장,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회장, 이렇게 많아요, 이제. 그 책임감을 갖고면서 애들이 커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중압감, 버거움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버거움도 회피하지 않고 커갈 때 저는 그게 시민성 있는 약간 교양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하잖아. 이거 문제가 생겼을 때 내일 아니야 이렇게. 이게 어른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일 아니야 교장 선생님 뭐 교장 다 책임지셔야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자기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원리. 네. 사실 이게 다음 질문과 이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나의 상황이었다면 중학교 가서 1인 1 역할도 맡고 여기 학교 안에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배워가면서 결국은 점점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 책임감으로 연결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성의 그 시민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뭐 어떤 사회적인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까지라는 큰 건 없지만 요즘 친구들이 워낙 여러 쇼폼에 노출되니까 아직 기준 없이 되게 다양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나의 책임감과 독립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기준을 세우기도 전에 좀 여러 가지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과 독립에 관련돼서 사회성으로 시민성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될까? 어떻게 확장이 돼야 되나라는 얘기를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깨비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민주시민 교육이든 뭐 모든 게 이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책임 아까 뭐 회피하지 않고 하나의 n분의 1로 기여해서 책임지려는 그 책임감이 능력을 만들기도 하고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게 되니까 자기도 스스로 그쪽으로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학교가 저는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연습하는 어떤 최후의 보루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많은 것들을 종교에서 많이 담당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잘 안 하고 교회에 가면 뭐 학생회 이런 거. 맞아. 그쵸. 근데 뭔가. 코로나 때 많이 깨졌잖아요. 모일 수가 없고 그리고 종교 집단이 어떤 타겟팅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를 가르치는 곳이 학교밖에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학교의 모습이 미래에 우리가 학교가 어떻게 커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 사회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 안에서는 막 공동체를 엄청 강요하니까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불편한 보호자님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같이 뭘 하려고 해요? 자꾸 애한테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미래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싶으면 그게 지금의 학교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서 꼭 아까 뭐 회피하지 않고 n분의 1로 기여하는 거 그다음에 같이 책임지는 거 이런 모습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97쌤. 하여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제일 그렇죠. 어려운 건데 우리는 되게 이제 지식 영역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정의적 영역이잖아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지식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의적인 영역이에요. 이건 왜냐면 이때 잘 교육을 받아 놓으면 그 평생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언제 그 공동체 훈련을 받겠어요. 이제 기본적인 게 저는 이제 퍼스널 존이 중요한 거죠. 개인의 내가 느끼는 존들이 있잖아요. 편안하게. 예. 이것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공동체로 저도 굉장히 공동체를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집단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의 퍼스널리티 존을 알아야 돼. 내가 여기서 좀 편하고 내가 여기서 마음껏 놀 수 있고 또 상대방의 퍼스널리티도 존중해주는 요 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민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존중공이 생기면서 타인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혼자 각자 도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공통분모를 좀 찾아가는 거. 근데 그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건 끊임없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했던 제가 많이 우분투라는 우분투. 개인의 욕구만 있으면 내가 1등 가죠.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게 공평함이라는 건데 그 개인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내가 마음대로 막 교실 뛰어다니고 쉬는 시간에도 막 뛰쳐나가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공동체의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내 자유가 중요한 거야. 항상 두 가지가 부딪혀, 자유 평등이. 근데 자유만큼 중요한 게 책임이거든. 권리만큼 중요한 게 책임. 이게 좀 저는 지금은 약간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던데 뭐 선생님이 왜 참견하세요? 제가 공부하기 싫다니까요. 깨우지 마세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권리와 책임. 이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학생들이 요즘은 굉장히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터치받고 싶어 얘기하신 대로 내 거를 터치받고 싶어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서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 더 좀 강화되고 이렇게 좀 교육하고 싶다. 우리 친구들 요런 거 많이 더 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기르기 위해서 우리 깨비쌤부터 얘기해 주신다면 예전에 얘기했던 민주시민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도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그러나 이 교과서를 만들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동안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인성교육이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인성교육이라는 게 약간 퉁쳐지는 느낌? 그러니까 인성을 어떻게 교육시켜요? 인성은 경험이나 배운 거나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나타나는 어떤 캐릭터 같은 건데 그거를 교육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습이나 뭐 나랑 쟤랑 다르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를 돌아보는 연습.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학교도 이제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 공동체가 처음에는 버거운데 그 안에 같이 가다 보면 그게 훨씬 안전하다고 아이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안전하게 해준다는 믿음은 엄청 큰 거니까.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은 그렇게 아직 가지 않아요. 학교 아이들은 쑥 들어오는데 난 다른 아이보다 앞서는 걸 좋아하지 같이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해서 모든 활동이나 교과나 교과 수업에서 약간 철학적 방향성을 교사들이나 같이 갖고 좀 같이 채워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학부모님들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에 이렇게 함께 방향을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방향 전환도 되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97쌤. 이게 결국 532 우리가 교육 개혁하면서 그때 나왔던 이 수월성의 철학이 지금 30년 이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애보다 잘 돼야 된다. 우리 아이가 먼저다. 뭐 이런 이제 이 철학이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철학적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고시가 나오는 거고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돼. 이런 게 우리 안에 아주 팽배하게 의식화됐고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쟁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수월성이라는 이 철학이 경쟁을 끌어들이고 모두 다 피곤하게 하는 피곤한 사회가 된 거잖아요. 이 철학적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좀 많이 나오는 탁월성이라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향상성을 얘기하는데 향상성은 타인이 아니라 나다 나. 어제보다 내가 수영 더 잘하게 됐어요. 25에서 50으로 갈 수 있으면 더 낫고 꼭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게 좀 위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언제나 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지. 예,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주인공이 되니까 그 책임감을 더 갖게 되는 거고, 더 주도성을 갖게 되는 거고, 더 독립적으로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 철학적 전환은 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정도 그 경쟁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모두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곤과 피로 사이는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내가 맞는 얘기야. 너는 틀린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잘 못 이뤄내고 계속 갈등이 데려가는 구조들이 있어서 사실 책임과 독립에 관련된 거를 확장시켜서 우리 사회가 또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97쌤 노래 들을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화사하네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네, 노래 함께 좋더라고요. 듣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공감톡입니다. 오늘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2026년 3월을 시작하기 시작하고 있는 우리
선행초 친구들과 박달중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희가 책임과 독립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 자세로 또 학교 생활 임하게 되는지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전교회장 장여진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당선될 즈음 체육대회라는 공약을 내었는데 왜 내었냐면 우리 학교에 선행제는 있지만 체육대회가 없어서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어서 줄넘기하기, 공구 일리기 등 여러 협력 활동을 진행할 건데 잘 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되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학년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여러 추억을 남기고 중학교로 가면 더 즐거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2 생활을 잘 마치고 박달중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될 전소연입니다. 저는 아주 신나게 보내는 방학을 진짜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며 방학 동안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공부를 하며 성장해 나가며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개학 또한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매일같이 늦잠을 자고 매일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너무 반복해서 익숙해져서 개학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도 다시 잘 적응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 해보려고요. 잘할 수 있겠죠? 얼른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선생님과도 잘 지내고 새로운 교실 속에서 매일 많이 웃고 행복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달중에서 보내는 마지막 추억을 좋은 기억들로만 남기고 싶어요. 제 마지막 중학교에서의 모습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빨리 개학해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개학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달중학교 3학년 김지유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을 하여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개학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개학하면은 못 보던 친구들도 보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이제 방학에는 할 수가 없는 약간 학교만의 추억? 이런 게 생기게 돼서 저는 개학을 기대하는데요. 2월달 초부터 개학을 너무 기대했습니다. 이제 반도 새로워지고 담임 선생님도 바뀌고 이제 분명 같은 반을 했던 애들도 있겠지만 반도 바뀌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설레어하는 느낌이고요. 제 1, 2학년 때 반이 살짝 1, 2학년 때도 좋았지만 3학년 때는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개학을 너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돼서는 개학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개학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성인 때는 만들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개학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화이팅!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3월이라 좀 긴장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칠쌤부터 우리 박달중 친구들 3월. 자, 우리 박달중 친구들,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리던 버스가 지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평화롭게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중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곤한 3월이지만 우리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와.
네, 우리 깨비쌤. 저는 이제 어리기도 하고 3월에 초등학생들은 약간 포부가 커요. 목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근데 앞으로 1년을 살아가야 되니까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언젠간 만족스러운 때를 만나겠죠. 즐겁게 그냥 평화롭게 그 다음에 그냥 일단 부딪혀서 시작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 선생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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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다중으로 알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행초 애들 넘기고 좀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우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소감부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칠쌤 어떠셨어요? 참 교육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큰 책무성을 느끼면서 교장이 똑바로 해야겠다.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학생들을 책임 있는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 깊이 더 고민을 하고 교육과정의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 아이들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른들인 저희 교장의 책임이 아닌가. 모든 건 교장의 책임입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깨비쌤. 이제 녹음이 지금은 2월인데 우리 학교에 있다가 다른 학교 간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6학년으로 맡게 된 어떤 선생님이 6학년 교실에서 다른 이제 원칙? 교사들끼리의 원칙이 옆반 아이들하고 놀지 마, 쉬는 시간에 가능하면 나가지 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년 동안 그 학교에 왜 그런지는 알죠. 갈등이 생기면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교육하는 교사들이 그렇게 비교육적인 가르침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지? 같이 놀으라고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져보거나 이게 교육적으로 필요한가 옳은가 이런 철학의 고민을 안 하면 교사도 또 보호자도 엄마도 언제든지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괴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3월이니까 다시 마음 다잡고 선생님들이나 보호자님들도 그렇게 잘 생각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요. 네. 오늘 교육공감에서는 책임과 독립성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게 단순한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떤 함께 가는 과정 중에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길러진 힘으로 앞으로도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월 한 달간은 모두에게 좀 적응하는 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적응하는 달이라서 모두 힘드시겠지만 모두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송공동체 라디오 교육공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